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소법 문제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증거 관련된 문제고요. 사례 문제입니다. 17년도에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면 갑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서 A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을이 갑의 부탁을 받고 갑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을에게 부탁해서 갑의 휴대전화기를 이미 제출받았네요.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휴대전화기는 갑의 건데 이미 제출은 을한테 받았죠. 여러분, 을한테 이미 제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미 제출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소유자는 아니지만 갑의 부탁으로 갖고 있는 보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제출 적법하게 받을 수 있죠. 따라서 거기 문제 1번에 설문 1번에 보면 갑의 휴대전화기는 갑의 승낙이나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보관자인 을로부터 이미 제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적법하게 압수된 겁니다. 그래서 증거력이 있어요, 일단. 자, 그럼 설문으로 다시 올라가면 아까 그 이미 제출 받았다 다음에 한편 A는 B의 휴대전화기에 갑으로부터 수차례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자, 사례를 잘 봤더니 갑이 A에게 협박을 했죠.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A가 다시 B에게 나 협박당했어 라고 해서 문자를 또 보냈어요. 자, 문자 메시지가 두 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전문법칙 문제라는 건 아시겠죠? 자, 전문법칙 한번 검토해 봅시다. 우리 전문법칙이라는 것은 뭘 증거로 쓰지 말자? 전문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럼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전문 증거는 어떤 증거를 전문 증거라고 하죠? 전에 듣는 증거, 전에 듣는 증거. 그러면 전문 증거는 전에 듣는 증거니까 전에 듣는 증거. 뭘 전에 들어요? 말을 전에 듣죠. 진술.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자, 사람의 말은 전에 들으면 안 된다. 이걸 전문법칙이라고 하죠. 전문법칙. 그럼 전문법칙은 전문 증거를 증거로 쓰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전문 증거는 당연히 말일 때만 전문 증거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전문 증거가 아닌 걸 찾으셔야 돼. 전문 증거가 아닌 거 두 개 기억하라고 그랬죠. 전문 증거가 아닌 거. 일단 사람의 말을 전해 듣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말이 아닌 건 전해줘도 괜찮아요. 첫 번째가 비진술 증거. 비진술 증거. 다시 물건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자, 물건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 듣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전문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전해 듣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직접 들으면 돼요. 직접 들으면 됩니다. 그럼 직접 들으면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그럼 직접 듣는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면? 목격자한테 듣는 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목격자는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직접 전해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문법칙에서 전문 증거가 아닌 거 두 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진술 증거, 목격자. 이 두 가지는 전문 증거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물건, 요거는 목격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법정에 나왔을 때는 전문 증거가 아니려면 목격자일 때만 돼요. 목격자가 아니면 무조건 전문 증거예요. 사람이 나왔으면.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한다? 무조건 목격자일 때만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목격자가 아닌 사람이 나오면 전문 증거가 돼버려요. 또 하나, 비진술 증거로 취급이 돼버리면 이건 전문 증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를 한번 봅시다. 비진술 증거 대표적인 게 물건이에요. 자, 갑이 A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협박 문자에 당연히 너를 죽여버리겠다. 사람의 말이 적혀 있는 건 맞죠? 사람의 말이 적혀 있지만 이 협박 문자는 증거물이죠. 여러분, 협박 사건에서 증거물 갖고 오세요라고 검사가 뭘 가져올까요? 이 협박 문자를 갖고 옵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협박 문자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사람을 죽일 때 썼던 칼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협박을 할 때 협박 도구로 이 문자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건 범행 수단이에요. 범행 도구예요. 범행 도구. 사람을 살해할 때 썼던 칼하고 똑같은 겁니다. 칼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범행 도구가 되고요. 이건 증거물의 성격을 갖게 돼요. 그럼 증거물의 성격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아닐까요? 전문 증거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럼 전문 증거가 아니니까 무슨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전문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문 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법칙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요건을 갖출 필요 없으니까 자, 우리 설문에 2번에 있는 것처럼
자, 갑의 휴대전화기 자체가 아니라 갑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 갑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얘가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 인정이나 내용 인정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 증거를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이 성립 인정과 내용 인정이 진정이기 때문에 얘는 아예 자체가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그럼 전문 증거가 아닌 증거물은 어느 때 증거로 써요, 여러분? 기본기죠, 여러분. 이런 것도 기본기. 자, 증거 능력이 없는 거 세 가지 있죠. 위법 수입 증거, 임의성이 없는 자백, 그리고 전문 증거. 그럼 잘 보세요. 사람의 말은 전문 증거일 때도 못 씁니다. 또 하나, 그게 만약에 자백이라면 고문에 의한 것도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예를 들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또 못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증거물은요, 물건은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건은 전문 증거에 해당 없습니다. 자백이 아니에요. 해당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뭐만 아니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위수증만 아니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증거물은. 따라서 증거물은 위수증만 아니면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성립 인정이니 내용 인정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처럼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증거물은 뭐만 아니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요? 위법 수입 증거만 아니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 및 내용 인정을 부인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전문 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3번은요. 갑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자, 이 휴대전화기 협박 문자 있죠? 이 협박 문자 자체가 범행 도구입니다. 범행 도구인데 협박 문자를 자체를 제출한 게 아니라 이걸 뭘 제출했대요? 사진을 제출했대요. 사진을. 그럼 이제 이거는 뭘 좀 아셔야 되냐면 우리 절차 소송에는요 이런 법칙이 하나 있어요. 최량 증거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최량 증거의 법칙이란 건 뭐냐면 가장 좋은 증거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거는 가장 좋은 증거를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다면 어느 걸 증거로 쓰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 원본을 증거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걸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법정에서 이 사본이 증거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 이 사본은 어느 때 증거로 쓸 거냐? 원래 이걸 증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원본을 증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원본을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원본 자체를 제출하는 게 원본 제출이 곤란해야 돼요. 사본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 제출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뭐라도 사본이라도. 두 번째, 사본은 원본이 아니다 보니까 원본의 내용 그대로 옮겨져야 되는데 혹시 여기서 조작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점이 원본과 사본이 같다는 게 확인이 돼야 이걸 쓴 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본은 원본과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사본을 증거로 쓸 때는 항상 원본 제출이 곤란한지 하고요. 또 하나는 원본과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걸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뿐만 아니라 우리 증거 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복사본은 다 이 요건을 다 요구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원본과 같아야 된다. 특히 녹음 테이프 같은 거 복사본 나오면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죠? 녹음 테이프가 복사본 나오면 원본과 같다라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증거로 못 쓴다.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도 가봅시다. 자, 원래 증거문은 협박 문자예요. 근데 이 협박 문자를 휴대폰으로 제출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휴대폰에 있는 협박 문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건 뭡니까? 이거 사본이 돼버리는 거야. 원본이 아니니까. 그럼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첫 번째, 이 협박 문자 자체, 휴대폰에 있는 문자 자체를 제출해야 되는데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 휴대폰을 제출해버리면 이 사람은 휴대폰을 못 쓰죠. 이 휴대폰 자체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대폰 자체를 제출하기 곤란하니까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또 하나 확인될 게 뭐예요? 여기 있는 협박 문자와 이 사진이 같다라는 게 확인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갑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갑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두 번째, 그 사진의 영상이 갑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 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사진을 증거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이번엔 이쪽입니다. 얘한테 보낸 요 협박 문자예요. 자, 요 협박 문자는 전문 증거일까요? 아닐까요?
자, 역시 당연히 여기도 사람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건 전문 증거가 아니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이게 협박의 도구였거든요. 협박을 하는 수단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증거물이 됐지만 이건 협박을 하는 수단이 아니죠. 내가 협박당한 걸 옆 사람한테 얘기한 거에 불과해요. 그냥 말을 한 거에 불과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건 전문 증거가 돼요. 자, 주의하셔야 돼요. 협박할 때 보낸 문자는 범행 도구이기 때문에 증거물입니다. 증거물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협박을 당한 사람이 자기 동생한테 나 이런 협박을 당했어 라고 보낸 문자는 그냥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을 전달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건 전문 증거가 됩니다. 그럼 전문 증거가 되면 얘는 무슨 법칙이 적용이 돼요? 전문 법칙이 적용이 돼요. 전문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개인이 보낸 거니까 313조 1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증거로 그래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는 본래 증거다 틀렸어요. 본래 증거가 아니라 전문 증거입니다. 전문 증거. 그리고 310조의 2가 정한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 전문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313조 요건을 갖춰야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설문은 3번 설문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